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제가 고용량 비타민C에 대해서 유방암 환자분들, 3기 이상인 분들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라고 동영상이랑 이제 글로 많이 올렸더니 1기와 2기인 분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저는 2기인데 선생님 저는 하면 안 되나요? 선생님 3기 이상만 권유를 하는 건가요? 1기인데 저도 불안해요. 저도 뭐라도 하면 안 되나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1기와 2기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려고 오늘 이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옆에 이제 그림 붙여놓은 거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는요, 고용량 비타민C가 작용하는 그 원리, 왜 암세포에 항암 작용이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또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하지만 먼저 오늘 1기, 2기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면 조금 핵심 원리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고용량 비타민C가 암세포에서는 강력한 산화작용으로 수산기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암세포를 파괴하는 능력들을 발휘를 하고 정상세포에는 그 산화작용보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항산화작용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환원작용인데 그 작용이 더 강하게 일어나요. 정상세포에서는. 그래서 항암과 방사선을 할 때 같이 할 때 효과가 항암 방사선의 효과를 올려주고 정상세포는 이제 산화 스트레스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 산화 스트레스에 빠진 정상세포는 항산화 작용으로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상피라든지 그런 곳에 보호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량 비타민C가 항암 작용은 올리고 그리고 정상세포는 그 보호해 줄 수 있는 양면의 작용을 갖는 참 좋은 치료겠죠. 좋은 치료인데 그럼 1기와 2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1기 환자, 2기 환자를요 두 부류로 나눌게요. 항암을 하는 1, 2기와 항암을 하지 않는 1, 2기 환자로 나누겠습니다. 자, 요즘은요, 자, 조금의 전신전이의 가능성만 있어도 항암은 하려는 추세예요. 근데 항암을 하지 않는 1기와 2기 환자분들은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이분은 전신전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대학병원에서 판단이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소치료, 수술, 방사선 또는 전절제 이렇게 수술만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 이제 항암을 안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전신전이의 가능성이 낮고 재발이 돼도 국소적으로 재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암을 안 하는데 이제 근데 우리가 암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암이라는 거는 사실 내 몸에 무언가 어떻게 전반적인 시스템에 어떤 문제점이 좀 생겼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을 항암을 안 하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그렇더라도 내가 한번 암이라는 걸 진단받았다는 거를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을 한번 리셋하면 굉장히 좋은 시기로 사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게 사실 항암을 안 하는 유방암 1기, 2기 환자분들이세요. 그럼 이분들은 자, 만약에 부분절제를 하고 내가 항암은 안 하는데 방사선, 부분절제 하신 분들은 모두가 방사선 치료를 하시잖아요. 그럼 방사선 치료를 하시면 이분들은 고용량 비타민C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안 방사선 치료의 기능을 올리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때문에 오는 정상세포의 손상을 줄이는데 고용량 비타민C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느 기간 동안 하냐? 저는 암 환자가 아니어도 만성 피로에 쌓여 있고 항상 몸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 없이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권유하는 게 고용량 비타민C예요. 이 항산화 작용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면역 기능도 올려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면 여러모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유방암 항암을 안 하는 1기, 2기 환자분들은 내가 식단 관리를 하면서 항암을 안 하기 때문에 식단 관리를 또한 굉장히 잘 하실 수 있거든요. 탄수화물을 줄이는 저탄수화물 시기로 꽉 잡으면서 내가 한번 건강을 잡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수술하고
수술하기 전부터도 좋고 수술하고 나서부터 방사선 하는 동안, 그 다음에 방사선 끝나고 약 한 3개월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재생이 되고 죽고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세포 같은 경우는 20일에서 약 30일 사이에 죽고 다시 살아나고가 반복이 되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폐만 해도요, 폐포세포도 그대로 똑같은 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도 죽고 살고가 계속 사이클링이 됩니다. 간도 마찬가지예요. 약 6개월에 걸쳐서 죽고 살고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생산되고 그 다음에 오래된 것을 죽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보통 약 평균을 내보면은 한 3개월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에 대해서 한번 리셋을 할 때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잡으면 좋은 기간이 얼마냐면 사실 3개월이에요.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C를 수술을 안 하시는 1기, 2기 환자분들이 하실 때는 내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방사선 기간 포함해서 한 3개월 정도 식단 조절해 가면서 내 몸을 리셋하고 건강을 찾는 그 기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항암을 하는 1기 또는 2기 환자분들은요, 항암 방사선 또는 항암을 하는 기간 동안 이 고용량 비타민C를 하면 항암 부작용을 분명히 줄여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상세포에는 항산화 작용이 더 강력하게 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인해 올 수 있는 정상세포가 받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거랑 조금이라도 이제 사실은 항암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전신전이의 가능성이 좀 있긴 있다. 뭔가 좀 씨앗이 좀 있을 수는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다면 그 기간에 고용량 비타민C를 하는 거는 전혀 나쁘지 않고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항암 방사선 하는 동안 하고, 그 다음에 항암이 끝나고 내 몸의 컨디션이 한 1, 2개월 내로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시행하고 끝을 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1기랑 2기 환자분들이 고용량 비타민C를 할 때 보통 어떻게들 하시냐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3기 이상인 분들은 자기 병의 경각심들을 또 많이 가지셔서 굉장히 열심이신데, 어떤 정성이 없이 그냥 시간 나면 가서 하고, 뭐 2주에 한 번 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치료라는 건요, 항상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집중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만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집중해서 하실 거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암을 안 하신 분은 3개월,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항암 방사선 하고 그 다음에 몸이 회복되는 1, 2개월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시면은 전반적인 컨디션을 올리고 항암 방사선 부작용을 줄이고 그 항암 방사선 효과를 좀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제가 3기 이상인 분들은 더 오래 하시라고 해요. 항암 방사선 끝나고 나서도 1년 이상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항암 하실 때 꼭 같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이 이제 기간이나 그런 거의 차이가 1, 2기랑 제가 이제 3, 4기 환자분들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술 내가 예정인 분들, 대학병원이 많이 밀려 있어서 수술을 받으려면 한 달 이상 걸리는데 굉장히 불안해들 하세요. 근데 그 기간에, 사실 그 기간에 이미 시작해도 좋은 게 고용량 비타민 C입니다. 기본적인 건강을 세팅하는 데도 좋고, 그 암세포 죽이는 작용이 사실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크지 않게 잡고, 이렇게 수술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아있는 분들은 시작을 했다가 수술하고 수술 결과 보고 자기가 가진 그 기수랑 항암의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 얼마만큼 더 진행할지를 결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상피내암 환자분들, 이분들 중에 상피내암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굉장히 크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전절제까지도 하시는 상피내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기 환자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도 방사선 진단 받았을 때부터 해서요, 방사선 치료 받고 방사선 치료 끝나고 나서도 1, 2개월까지 시행을 하면 좋습니다. 이
그 고용량 비타민C는요, 단식이나 간헐적 단식과 마찬가지로 이 저남성 병변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금 저남성 병변이죠. 이 환자분들은 그 환자분들도 고용량 비타민C를 하면 좋은데요. 이거를 언제까지 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암을 안 하시는 분들은 3개월, 그 다음에 컨디션 조절하면서 내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을 3개월로 둬라.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을 하는 1, 2기 환자분들은 항암 방사선을 하는 동안 시행을 하면은 됩니다. 근데 제가 완전히 꼭 하세요 그러진 않는 거예요. 3기 이상인 분들은 제가 저희 병원에 오셔도 꼭 하시라고 해요. 근데 자, 1, 2기 환자분들은 이게 치료라는 건 여러분 항상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고용량 비타민C는 자, 맞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주사액도 냉장 보관액이기 때문에 차요. 그래서 그냥 보통 컨디션이 좋은 분들은 잘 맞으시는데 힘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주사바늘 꼽는 것 자체는 항상 늘 우리가 이제 조심하면서 해야 되는 어떤 그 치료이기 때문에요. 이 치료를 하는데 항상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1, 2기 환자분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하면은 좋습니다. 제가 꼭 3기 이상만 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예,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이었습니다.